우주는 소리가 없습니다. 폭발도, 비명도, 죽음조차도 저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알았을 겁니다. 저곳이라면 모든 것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를 다녀왔을 때 전 세계는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소련은 그 승리를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냉전의 철의 장막조차 잠시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찬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유럽의 한 구석에서 두 남자가 전혀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비명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열어볼 파일은 공식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 이른바 유령 우주 비행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영광을 위해 우주로 보내졌으나 실패와 함께 역사에서 지워진 자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 여기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용장비 폐품을 직접 개조해 하늘에서 오는 신호를 몰래 엿듣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도청 형제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형제가 만든 이 비밀 수신 기지의 성능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신호를 잡아낸 것이 바로 이 형제였습니다. 언론은 그들을 천재 도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위성 신호만 들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계 신호가 아닌 살아있는 무언가가 내뱉는 소리, 유기체의 신호가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한 번 잡힌 신호는 모스 부호였습니다. 소련 식별 코드가 붙어있는 조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공식 기록에는 소련의 우주 발사가 없었습니다. 가가린이 우주에 가기 2달 전의 어느 밤, 형제의 수신기가 다시 무언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모스 부호가 아니었습니다. 숨소리였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서 헐떡이는 절박한 인간의 숨소리, 불규칙하고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형제 중 의대를 다니던 동생은 이 녹음을 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 전문의를 찾아가 테이프를 틀어줬습니다. 교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죽음 직전에 놓인 인간의 심장 소리입니다. 형제는 이 기록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소련의 우주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검증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가가린이 성공한 직후였습니다. 전 세계가 소련의 승리에 환호하던 바로 그 시점에 형제의 수신기에서는 그 모든 영광과 정반대되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신호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형제의 기록에 따르면 이 목소리는 약 7분간 수신됐습니다. 처음엔 침착했고 잠시 후엔 감탄했으며 마지막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감정의 변화, 그 순서가 문제였습니다.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외부 표면이 마찰로 불타오르는 속도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처음엔 고요하고 잠시 후 붉게 물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그 순서와 일치했습니다. 공식 기록상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는 테레슈코바입니다. 가가린 이후 2년 뒤 그녀는 지구를 48바퀴를 돌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소련은 그녀를 국가 영웅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녹음기에 담긴 그 목소리, 테레슈코바보다 2년 앞선 그 여성에게는 이름도 사진도 무덤도 없습니다. 소련의 공식 입장은 간단했습니다. 그런 발사는 없었다. 형제는 죽을 때까지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소련은 단 한 번도 이 녹음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런 사건은 없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완전한 허구라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훨씬 간단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어떻게 사람의 죽음을 통째로 지울 수 있죠? 가능합니다. 적어도 그 시대, 그 나라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본다렌코. 24살의 공군 중위였습니다. 가가린보다 먼저 선발된 소련 최초 우주 비행사 훈련생 20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훈련 도중 저산소 밀폐 챔버 안에서 화재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8시간 후에 사망했습니다. 소련은 즉시 그의 모든 기록을 지웠습니다.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에서 그의 자리는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팔이 허공에 걸쳐진 채로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이름은 지워졌고 가족에게는 입을 열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존재했음이 인정된 것은 사망 24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다렌코는 우주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지상의 훈련 시설에서 죽었고 현장을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4년간 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주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면 얼마나 더 철저하게 지워졌을까요? 소련이 붕괴된 이후 일부 기밀 문서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공식 역사보다 훨씬 많은 발사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 중 사망에 관한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쓰지 않은 기록은 지울 필요도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형제의 녹음에 대해 소련도 러시아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술적인 반박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가짜라면 가짜라는 걸 증명하면 그만인데 그들은 그 대신 그냥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형제의 녹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형제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원본 테이프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사실입니다. 본다렌코는 실존했고 24년 동안 지워져 있었습니다. 소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숨겼는지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국가를 위해 희생됐습니다. 이것만큼은 이제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여성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았을까? 불길에 휩싸이는 창밖의 풍경, 그 너머로 보이는 푸른 지구. 그녀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어느 나라의 깊숙한 문서 보관소에서 지금도 입을 다물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궤도 어딘가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금속 캡슐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세상에서 잊혀졌거나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PD는 외계인이었습니다.